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방원이 무인이었을 것이다. 무인 아닌가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쩌라고 땅! 그것도 야사고, 아 뭐야? 그리고 난 다음에 조선의 수도를 바꾸려고 하는데 이방원은 이방원 똑똑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와, 이런 거는 대단하다. 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과몰입 조선사 오늘 5번째 편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사실 지금이 이제 중반 정도 왔거든요. 네. 네, 목표했던 조회수에는 근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끼리라도 한번 대책 회의를 짧게 하고자 하는데 왜 이렇게 안 나올까요? 저는 과몰입 법률사로 했으면은 무조건 승했다. 과연 이경민이 이 자리에 앉으면 얼마나 신나할까? 난리 나지. 하지만 신나는 걸로 끝날 확률이 높다. 그래도 또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요. 아 그렇죠. 네, 사실 내용은 사실 너무 좋습니다. 아무리 생각을 해도 재밌어요, 보면은. 그래서 오늘의 주제가 조금 더 궁금해집니다. 표정을 좀 밝게 좀 해주세요. 표정을 좀 밝게 좀 해주세요. 지금 벌써 기가 많이 아닙니다. 만약 두 분이 네. 왕이 됐다. 아, 너무 좋죠. 네. 라고 하면 어디를 수도로 정하고 싶으세요? 수도를요? 네. 수도 엄청 민감한 부분이잖아요. 부동산 걸려있고. 그러면 저는 저희 고향으로 한번 좀 내려가서 경남 진주요. 진주. 네. 왜요? 부모님 노후 좀 편하시라고 부동산 가격도 올라가고. 정말. 아니 부동산 말고는 뭐 풍수지리라든지 뭐 아니면 어떤 뭐 교통, 그럼 한강 쪽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한강 쪽. 한강 뷰. 한강 뷰 펜트하우스. 집 못 사서 뭐. 왜 수도 얘기를 한 거예요? 아 지금 수도 얘기를 하는 이유는 오늘 주인공이랑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방원. 조선이 만들어지고 수도가 여러 번 바뀌어요. 태종 때 한양으로 오면서 여기가 600년 가까이 수도가 되는 거죠. 그때부터 자리 잡은 거였구나. 그러니까 태종이 결국은 한양을 확실한 조선이라는 나라의 수도로 정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가 기억하는 태종은 무섭다. 칼을 휘두르고 진짜 이제 그런 일방원. 이미지가 컸지. 수도로 옮기고 이런 건 처음 들었거든요. 지금. 성격 조금 불같고. 근데 이방원에 대한 지금 이야기를 쭉 들어보니 이미지들을 들어보니 뭐 사람 많이 죽이고 막 이런다고 하니 사람들이 많이들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방원이 무인이었을 것이다. 무인 아닌가요? 무인 아니에요? 아마 칼을 아예 못 다루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출신 자체는 문인입니다. 공부를 굉장히 잘해요. 조선시대 왕 중에 유일한 과거 합격자입니다. 물론 고려 때긴 하지만 과거 시험을 직접 쳐서 합격한 이력을 갖고 있는 조선시대 유일한 왕. 그럼 난이도로 따지면 고려 때가 어려워요? 조선 때가 어려워요? 중요한 질문인데? 그러니까 시험 난이도요? 그렇지. 나 갑자기 궁금해지네. 뭐 시험의 난이도는 비슷비슷할 거예요. 어차피 출제라고 하는 거는 이미 고려도 성리학을 중심으로 내거든요. 시험 문제는 비슷할 텐데 합격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확률? 이런 걸로 따지면 고려 말이 되면 진짜 어렵습니다. 오, 그때로 합격을 한 거예요? 네, 그때 합격을 한 사람. 왜 근데 그때가 더 어려워요? 원래 좀 나라가 망할 때가 되면은 인사 부정도 많고 비리도 많고 인사 적체가 굉장히 심하다 보니까 뽑는 사람도 많이 없고 뽑혀봐야 한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실직이 아니라 산직. 뭐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죠. 공무원 합격을 하고 내가 인사 발령 받을 데가 없으면 회기 발령. 그렇죠. 그렇게만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한량이라는 표현 못 들어보셨어요? 한량? 한량은 많이 들어봤죠. 한량이 산직자들을 보통 한량이라고 불러요. 그럼 한량을 완전 무시하면 안 되네. 뭐 합격을 해놓고 놀고 있는 거잖아. 합격을 해놓고 놀고 있거나 아니면 이제 실직을 다 하고 근데 이방원은 실직을 빨리 받습니다. 그리고 등수도 꽤 높습니다. 몇 등이에요? 몇 등인데요? 총 10등, 총 33명 중에 10등. 와, 높진 않은데? 이거 엄청난 겁니다. 형 반에서 몇 등이었어? 1, 2등 했죠? 안에서는 그랬지. 이거 전국 10등인데? 전국 그렇지, 전국 10등이지. 아 그러네. 반에서가 아니라 고려 전체 과거 합격자들 중에 진짜 잘했네. 엄청난 겁니다. 엄청 똑똑했었던 사람이에요. 나 이거 너무 부끄러워, 지금. 아니 근데 그러면 아빠가 되게 자랑스러웠겠다. 엄청나게 자랑스러워합니다. 이성계잖아요. 네. 약간 그런 컴플렉스가 있어요. 어떤 무신 집안. 일단 시골 출신이 고려 사람이 된 지도 얼마 안 됐어요. 고려로 기부를 해오는 거거든요. 아버지 때. 그러다 보니까 무신으로서 싸움도 굉장히 잘하고 전공도 많고 관직도 높이 올라갔지만 나를 혹시 뒤에서는 무식한 놈이라고 욕하진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이 그 오남이거든, 오남. 다섯째가 과거를 합격했다. 아버지의 기쁨은 어마어마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절해요, 절. 그 합격 교지 들고 개경을 향해서 감사하다고. 아니, 그럼 이방원이 지금 과거도 합격하고 잘 나가는 관료였고. 고려에서. 그렇죠. 그럼 위성계도 엄청 이거에 대해서 뿌듯해하고 이렇게 했었던 개경에 절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근데 왜 고려를 무너뜨린 거예요?
사실 고려는 이미 망해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약간 심폐소생을 해가지고 겨우겨우 살려낼 거냐 아니면 빠르게 새로운 나라로 변화시킬 거냐의 기로에 있었던 시점이었었던 거죠. 하필이면 그때 최영이 요동정벌이라고 하는 걸 시키게 되고 위화도까지 갔다가 다시 회군하는 일이 그 유명한 이제 위화도 회군인 건데 사실 이 위화도 회군을 할 때도 이방원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떤 역할? 개경에서 관료 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아버지가 군을 돌려서 개경으로 오고 있다는 소리를 들은 거죠. 이때부터 사실은 역성혁명이라고 불러도 돼요. 고려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내려오는 반군이 돼서 내려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장 먼저 아들로서 해야 할 일은 뭘까요? 엄마 지켜야지. 그렇죠. 엄마부터 챙겨야지. 가솔들을 보호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다른 형들처럼 뭔가 이렇게 전투에 참여하거나 이러지는 않았지만 나름대로 가족을 지키는 역할을 했었던 거죠. 집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보호를 이방원이 해줬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뜻을 펼치는 데 있어서 더 이제 좀 안심하고 했을 수 있겠네요. 이방원이 문인이라 그랬잖아요. 정몽주를 죽였잖아요. 지 손으로 죽인 거는 아니고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쩌라고 땅! 일단 그것도 야사고 아 뭐야? 만나지 않았을 것으로 봅니다. 아 실제로는요? 네네네네. 실록 기록에는 만났다는 기록은 없어요. 이때도 되게 중요했던 시점입니다. 일단 아버지가 몸이 안 좋았어요. 이성계가 본인의 첫 번째 부인이자 이방원의 엄마죠. 엄마가 죽었어요. 상중이었고 심지어 이성계가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부상을 당해서 중리만이 하고 있었던 시점이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정몽주가 이성계를 중심으로 뭉쳐 있었던 그 신진사대부들이라고 불리는 신흥유신들을 유배 보내서 죽이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다시 고려 때로 돌리려고 했나 보네. 고려를 심폐소생을 충분히 할 수 있으니 이 고려라고 하는 나라의 시스템 안에서 수정해 나가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이방원이 아버지한테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 내가 제끼겠다. 계속적으로 하는데 아빠는 절대 안 된다고. 왜요? 왜요? 일단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 자체가 굉장히 상징성이 있는 인물이에요. 고려에서. 특히나 신흥 유신들한테 가장 존경받는 사람 한 명 꼽아라. 무조건 정몽주.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죽이고 새 나라를 건설한다? 인력난에 시달릴 수 있어요. 그 이방원의 정몽주를 죽이게 되는 그 판단에 엄청나게 화를 냅니다. 성리학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이게 떳떳한 건국이 될 수 있을까? 그러면 이방원이 정몽주를 죽이는 결정을 했을 때 어쨌든 도움이 되고 아버지가 칭찬을 해주실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했던 거예요? 경노할 걸 예상해요. 하지만 내가 위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달래줄 수 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냥 길게 보면은 결국은 개국공신이 된 거잖아요. 이방원도. 모두가 압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로 넘어갈 때 가장 큰 역할을 했었던 사람을 5명 정도 꼽아라. 이방원을 빼놓을 수 없죠. 이방원도 개국 공신이 돼야 되는데 개국 공신 명단에 없습니다. 아빠가 누라 그랬어요? 누락을 한 거는 아니고 네. 개국 공식 명단에는 왕자들을 넣지 않아요. 왜요? 기본적으로 세자가 아닌 왕자들이 정치에 참여해버리는 거잖아요. 일정 정도 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당성을 주는 거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경계합니다. 개국 공식 명단을 이렇게 쫙 발표를 해요. 거기 안 나오거든요. 그러면 아마도 이방원은 섭섭하지. 아니죠. 반대로 생각했을 수 있죠. 혹시 내가 세자가 되지는 않을까? 라고 하는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우와. 그런데 세자 자리에 엉뚱한 사람이 앉게 되면서 문제가 더 복잡해지게 돼요. 이게 같은 날 기사에 있어요. 공신 책봉을 하는 것과 세자 책봉이 같은 날 결정이 돼요. 이쯤에서 선택의 순간이 이제 찾아왔습니다. 아버지인 이성계가 10살 배기 이복 형제인 방석이를 초대 왕세자로 결정을 합니다. 땅땅땅 해서. 그러면 이방원은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 설득의 힘, 세자 폐위를 추진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동생을 죽인다. 근데 이게 진짜 우리 아버지랑 대화를 해보면 설득이 안 돼요. 네. 이 개국공신도 안 올려졌을 정도면 세자 문제 더더욱 말 안 들었을 것 같아요. 지금 몇 번을 참았어요. 개국공신도 오케이 넘어갈게요.
세자도 오케이 넘어갈게요. 그러면 앞으로 평생 나는 안 챙겨준다고. 한번 뭔가 좀 꿈틀에서 보여줘야. 근데 꿈틀이 너무 심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설득적으로. 동생을 죽이는 건 좀 그래요. 형은 죽인다 그랬죠. 예. 하나, 둘, 셋, 둘, 셋. 뭐 역사는 이제 다들 알고 계시는 것처럼 빨간색으로 가겠지만 칼춤을 좀. 파란색으로 만약에 갔다라고 하면 그게 됐을까요? 그러니까 그것도 좀 애매하긴 해요. 설득이 안 됐을 겁니다. 명확한 이유들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방원이 될 수 없는 이유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요. 이방석이어야 했었던 이유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방원은 정몽주를 죽였다라는 굉장히 큰 약점이 있어요. 정몽주를 죽인 사람을 세자를 시킨다고? 이 건국 과정에 나는 참여할 수 없어. 근데 생각해보면 정몽주를 죽인 거에 대해서 경로를 했는데 갑자기 또 세자로 책봉을 해주면 그렇죠. 이거는 너무나 모순된 행동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성계 입장에서는 이방원을 안 치는 거는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첫째를 할 거냐? 첫째에 대한 기록은 잘 안 남아 있어요.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지만 일단 능력이 안 됐었을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적장자가 애매한 거예요. 그러면 그 나머지들 중에서 이제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됐던 거죠. 일단 첫째 부인은 죽었으니까 공식적으로 왕후는 둘째 부인이에요. 그러면 이 부인의 첫 번째가 세자가 되는 게 법통상으로는 적장자인 거죠. 그림상 좋죠, 그게. 네, 그림상 그렇게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둘째 부인의 첫째가 처가가 네. 고려 왕실이랑 엮여 있어요. 그러면 거기서 또 결격사회가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실록에는 그 이야기는 빼고 능력이 없다고 돼 있어요. 그러면 누가 하면 좋겠냐라고 했을 때 대안이 막내밖에는 남아있지 않다라고 해서 막내가 세자로 책봉이 됩니다. 그러면 이방원이 되게 똑똑하잖아요. 네. 그 아버지가 그런 결정을 할 수밖에 없었던 거를 좀 이해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하는 척해요. 그리고 바로 왕자의 난이 일어나는 게 아닙니다. 꽤 오랜 시간, 6년 정도의 시간 동안에는 아빠 말 잘 들어요. 그런데 왕자의 난을 일으키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흘러가게 되는 건 왕자들이 갖고 있는 힘을 빼려고 해요. 정도전. 정도전의 입장은 명확합니다. 이 나라는 재상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그럼 이 과정에서 왕을 제외한 그리고 세자를 제외한 나머지 왕자들은 눌러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왕자들의 사병을 뺏으려고 합니다. 이때까지는 사병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있어요. 이거를 혁파해버리겠다. 그래서 빡칩니다. 공신으로도 인정도 못 받고 세자도 되지 않았고 근데 왕자로서 갖고 있는 나의 권위마저 다 뺏으려고 한다? 이거 한번 없자. 라고 하고 1차 왕자의 난이 시작이 됩니다. 와. 정당성이 있어야죠. 본인이 바로 세자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둘째 형이 사실상 적장자가 된 거죠. 그 사람이 이제 정종이 되는 거죠. 그 뒤에는 이방원이 어떻게 해서 왕이 된 거예요? 그게 굉장히 똑똑합니다. 적장자 원칙을 내세우면서 둘째 형인 방과를 안 친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 다음의 왕도 적장자가 이어야 돼요. 본인은 왕이 되고 싶잖아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형의 형 나 아들 할게. 진짜 이런? 그 선택을 합니다. 입양을 해요? 놈이네. 형의 아들로 들어가요. 그게 돼요? 그래서 이때도 문제가 굉장히 많아요. 왕세제가 돼야 된다. 동생이 돼서 그냥 이어라 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니, 나 그냥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데? 약간 이게 원칙이라면 호적 바꾸면 되지. 형의 아들로 입적을 아니 형은 그거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 해요? 안 합니다. 혼날까 봐, 동생한테. 아니, 그러니까 형이 시원찮다니까. 그러니까 시원치 않다기보다는 브레인이에요. 본인이 조선이라는 나라에서 왕을 할 수 있었던 것도 이방원 덕분이라는 걸 다 압니다. 정종이 2년 왕을 하는데 2년만 형한테 아빠 와, 여러모로 대단하다. 이 과정을 지켜보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위의 형, 방간이. 야, 이거는 야 우리 집안 개족본데. 이거 완전 개족본데라고 하면서도 본인도 욕심도 좀 있고. 이방원 같은 경우는 브레인 역할을 하지만 나머지는 칼 쓰는 친구들이에요. 야, 나는 내가 칼 들고 이 나라 만든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랬었던 넷째 형이 2차 왕자의 날 일으켰지만 잽도 안 됩니다. 깨졌죠. 알 같지도 않은 소리였고 정종이 이제 넷째 형도 제껴지는 거 봤잖아요.
그다음 나구나. 나 잘못 내가 해야겠다. 여기서 야. 길게 왕 노릇 하다가는 나도 오래 못 산다. 이거 힘들겠는데? 라고 해서 양위를 합니다. 한때 조선은 왕이 셋이에요. 그래서 태상왕 이성계, 상왕 정종, 진짜 왕 태종. 다 살아있어. 다 살아있어. 그러면은 이방원은 네. 그렇게 원해서 왕이 됐잖아요. 네. 뭐부터 해요? 사병 혁파부터 합니다. 역시. 아, 뺏기는 거는 싫었지만 내가 왕이 돼보니 이게 맞는데? 2차 왕자의 난 자체가 사병 갖고 일으킨 거예요. 이건 문제 되겠네. 사병을 혁파합니다. 조선이 생겼을 때 수도는 개경입니다. 개경. 고려 때 쓰던 그대로를 쓰다가 태조 때 한 번 옮겨요. 한양으로 옮기죠. 그러다가 한 번 다시 개경으로 환도를 합니다. 정종 때 한 번 갔다가 이방원이 개경에서 즉위를 하고 난 다음에 아버지 이성계가 계속 압박을 합니다. 거긴 아니야. 자기가 생각해도 새로 도읍을 정하는 게 맞을 것 같고 선택지를 몇 개를 둬요. 자, 이제 이 세 가지 중에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 타이밍에 선택의 순간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어떻게 정하는 게 맞을까? 모든 것은 하늘의 뜻이다. 점을 쳐보자. 학문적 접근, 풍수지리에 한번 맡겨보자. 어려운데? 왕이 돼서 가장 중요한 수도를 정하는 거잖아요. 하늘의 뜻을 들어서 여기로 정했습니다. 라고 해야 무게감이 실릴 것 같다. 누군가 아랫사람의 얘기를 듣고 정하면은 내가 멋이 없잖아, 시작부터. 듣긴 듣는데 그래도 근거가 있잖아요. 자, 하나, 둘, 셋 하면 눌러요. 네. 하나, 둘, 셋. 그럼 우리도 이방원이 했던 판단대로 한번 해볼까요? 이방원은 어떤 판단을 내렸어요? 이방원은 점을 칩니다. 하늘에 맡긴 거죠? 점을 치는데 동전을 던져요. 이방원 똑똑하다 그러지 않았어요? 아니 진짜 이렇게 해가지고 동전 앞뒷면으로 길흉을 친다. 자, 한양 이렇게 던지고 앞뒤를 보는 거죠. 근데 한양에서 길이 둘, 흉 하나가 나와요. 나머지가 흉 둘, 길 하나씩 나오고. 그래서 한양으로 결정합니다. 어차피 후보지는 각자의 합리성이 있는 판단들입니다. 각자의 그 좋은 점들이 있구나. 있어요. 개경 일단 오랫동안 안전하지. 안전하게 있었던 곳이었고 인프라 다 있고. 인프라 다 있고 건물 때려질 필요 없어요. 여기 다 있으니까 요거 하면 돼. 그래서 재정적인 측면에서는 개경이 좋아요. 풍수적인 측면이나 이런 걸로 따졌을 때는 무학입니다. 무학. 처음에 이성계가 한양에다가 도읍을 정할 때도 유력한 도읍지로 거론됐던 곳입니다. 그 시절에는 그게 과학이기 때문에 이것도 합리적인 판단인 거죠. 그런데 한양도 뭐 일단 정도전이 싫지만 미포 싫지만 잘 나가는 성리학자가 여기 좋다 그래가지고 건물도 다 지어놓고 한 곳인데 이것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가운데서 뭐 하나 주장하기가 힘든 거예요. 다 파들도 나뉘어져 있고. 그러고 보면 이게 제일 합리적이었네. 말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한양으로 결정은 돼요. 결정은 되는데 걸리는 게 있죠. 거기서 동생도 죽고 한양에서 피가 흘렀잖아요. 그 다음에 내가 그토록 죽도록 미워하는 정도전이 결정한다는데 나 이거는 너무 싫은데? 라고 해서 경복궁에는 안 들어갑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 짓는 궁궐이 창덕궁이에요. 여기까지 이제 쭉 다 들으셨잖아요. 이방원의 재밌었어요. 스토리를. 이방원에게 왕자의 난 그리고 천도는 각각 어떤 의미였을까요? 이방원이 어쨌든 무서운 왕이라고는 알고는 있었거든요. 근데 빌드업을 정말 잘한 것 같다. 모든 일에 명분을 잘 갖다 붙였고 물론 동생 그렇게 만들고 한 거는 좀 비난받아야 마땅한데 근데 어쨌든 왕이 되고자 했던 사람 입장에서는 다 납득이 되는 결정이었다. 저는 이때는 형제들끼리 그렇게 안 친했나? 우애가 없었나? 그렇지 않습니다. 치고받고 싸우고 막 난을 일으키고. 기본적으로 이방원은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에서 형은 아버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로 불렀나?
아, 둘째가 맡아요? 네,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되면 아버지면 진짜 아버지는 할아버지라고 불러요? 아버지 아니야? 그럼 할아버지지. 아버지 둘이. 왕이라고 불렀겠죠. 전하라고 부르고. 그냥 그거 보면은 똑똑보다도 욕망이 컸던 것 같아요. 왕에 대한 욕망이 되게 컸기 때문에 그 모든 거를 참고 견디고 끝까지 쥐면서 왕의 자리가 된 거고 천도 얘기가 엄청 가기 싫어했다면서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생각했을 때 최선의 방법에 대해서는 끝까지 밀고 나갈 수 있었던 사람이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형제로선 별론데 신하로서는 믿고 따라갈 만했을 것 같아요. 사실 근데 그렇게 따르던 신하 중에 죽은 신하가 많아요. 그럼 저는 국을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킬망원이라는 이제 많이 죽여. 근데 그것도 조선의 어떤 정치의 입장에서는 리더로서 죽여야 할 사람들을 죽여나갔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랬기 때문에 왕권이 강했고 그래서 뒤에 세종이 좀 더 편안하게 왕위에 올라서 이제 모든 것들을 다 할 수 있었던 거 아닌가. 세종이 왕이 됐을 땐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편안한 상태에서 왕이 됩니다. 아버지가 다 기반을 닦아놨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보고 싶은데? 라고 해서 뭐 해볼래 그러면 이미 아버지가 다 기반을 닦아놓은 데서 그럼 내가 원하는 거 얹혀서 하면 되겠다 라고 했었던 사람이 세종이라 사실 아버지인 태종이 없었으면 세종 때 태평성대는 있기 힘들었던 거는 사실이죠. 태종의 최고 아웃풋은 아들을 잘났다. 그렇게도 또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은 이렇게 태종 이방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봤는데요.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로 좀 남겨주시고요. 네네네. 저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